예, 이슈 레이더 시간입니다. 신진규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신 기자, 주말에 좀 재밌는 일 있었습니까? 오랜만에 가족들이랑 좀 단란하게 밖에 나가고 좀 돌아다니고 있는데 생각보다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지금 소비가 지금 잘 되고 있는 모양입니다. 네, 지금 주말에 이제 연말 분위기가 조금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미국 역시 마찬가지죠. 지금 미국의 블랙 프라이데이가 지난주 이제 금요일이었고 쇼핑 시즌이 본격적으로 연말까지 이어집니다. 그래서 관심이 블랙 프라이데이 때 얼마나 소비가 이루어졌는지 이게 항상 관심인데 실질적으로 판매 실적 어땠습니까? 그동안에 사실 이번 블랙 프라이데이는 걱정 많았습니다. 좀 잘 안 팔릴 때는 그레이 프라이데이라고도 하는데 그런 얘기들도 조금 나왔었는데 지난 24일 하루 동안 블랙 프라이데이 하루 동안에 미국에서 일어난 온라인 매출이 100억 달러에 육박했다는 유통업체로서는 기분 좋은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어도비 애널리틱스의 집계인데요. 사상 최대를 또 경신한 것이고요. 조사에 따르면은 이날 하루 동안 온라인 매출은 98억 달러, 1년 전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7.5% 늘었습니다. 좀 구체적으로 보면 소비 패턴의 변화 같은 게 있었습니까? 일단 살펴볼 거는 온라인 매출이 예상보다 좋았다는 겁니다. 온라인 쇼핑이라는 거는 보통 이제 충동 구매일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할인율이 좀 높으면 이거 살까 말까 하다가 갑자기 바로 사는. 클릭하죠, 우리. 저도 그렇고요. 인스타그램 같은 거 보면서 요새는 특히나 스크롤 내릴 때 광고 게시글이 같이 뜨는 경우가 있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안경, 선글라스 이런 거 대체적으로 비싼데 요새는 인터넷 판매만 하면서 좀 싸게 파는 데들이 있습니다. 저도 그런 데서 산 적이 있었는데 어도비 역시 지난해보다 업체들이 가격을 더 내리면서 가격에 민감한 소비자들이 유리한 환경을 갖게 됐다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대신에 예전처럼 백화점에 줄 길게 서고 막 이런 오프라인 구매는 좀 옛날보다는 줄어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카드사인 마스터카드도 자체 집계를 내놨는데 이 집계에 따르면은 블랙 프라이데이인 24일 하루 동안 전체 소매 판매는 1년 전보다 2.5% 늘었는데 전자상거래 매출 여기서도 많이 늘었답니다. 자체 집계로도 한 8.5% 1년 전보다 늘었는데 오프라인 매출은 1.1%밖에 안 늘었답니다. 대신에 또 하나 살펴볼 수 있는 거는 미국에서 좀 돈 좀 잘 쓰던 그리고 돈 좀 벌던 사람들이 지갑을 좀 닫고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는 기류 역시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겠습니다. 블랙 프라이데이 지출을 부문별로 살펴보면요. 백화점이라든가 가구 부문 매출, 조금 돈 있는 분들이 쓰는 이쪽의 지출이 타 품목 대비 부진했다. 이렇게 마스터카드는 분석했습니다. 네, 크게 보면 이제 온라인 매출이 급증했다. 밖에 나가기 이제 돌아다니기 힘들고 이러니까 뭔 일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고소득층의 소비는 조금 부진했다. 이렇게 부진했다. 이제 정리를 할 수 있겠네요. 미국 경제의 3분의 2 정도를 이제 우리 소비가 차지한단 말이죠. 소비가 맞습니다. 그만큼 중요한데 전체적으로 이렇게 역대 최고의 블랙 프라이데이 매출을 기록했다라는 거는 소비가 미국에서는 여전히 견조하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건가요? 일단 현재까지는 그렇다라고 봐야 되는데 왜 현재까지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이 소비 패턴 그리고 연말 이 쇼핑 대목의 특징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패턴 보면 일단은 생각보다 부진했던 추수감사절 소비 이후에 블랙 프라이데이에서는 사람들이 돈을 조금 쓰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추수감사절 소비부터 봐야 되는데 이게 이 하루 전에 있었던 소비들 말하는 거예요. 이 땡스기빙 데이 소비는 전년 대비 1% 정도밖에 안 늘었다는 조사가 있었는데 이것은 소비자들이 재고가 떨어질 걱정에 따라서 충동 구매를 하는 사람들보다 그래도 할인폭이 커지기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더 많았다라는 뜻으로 볼 수는 있겠습니다. 미국은 블랙 프라이데이 그리고 다음 주에 있을 그러니까 미국의 하루 뒤에 있을 사이버 먼데이 이때 갈수록 그렇습니다. 이때 할인폭이 더 커집니다. 왜냐하면 미국에서 이렇게 대규모 할인 행사를 하는 것은 미국의 유통업체 특성상 재고를 미리 떠안고 그걸 다 털어버리기 위해서 대규모 할인 행사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조적 얘기가 있는 것이고요. 미국에서 보통 11월, 12월 이때를 대표적인 연말 시즌 쇼핑 대목이라고 보는데 그런데 이 시즌 전체로 보면 그러니까 사이버 먼데이 할인폭 가장 많은 이때 끝나고 나면 소비 다시 줄지 않을까 이런 걱정도 여전히 있습니다. 그래서 사이버 먼데이 이후에 크리스마스와 신년 선물 준비하는 게 또 다른 이제 마지막 대목인데 이때까지도 소비가 괜찮을까? 요거는 조금 지켜볼 대목으로 남아 있겠습니다. 현재까지는 괜찮았다. 현재까지만 괜찮았다. 예,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오늘 이제 좀 아까 이제 정인설 특파원이 글로벌 일정 한번 정리를 했고요. 우리 신 기자는 이번 주에 국내 주요 증시에 영향을 끼칠 만한 주요 이슈 이벤트 정리를 한번 하겠습니다. 가장 큰 이벤트가 통화정책
회의인 금융통화위원회일 것 같아요, 이번 주에. 이번에 예, 그렇습니다. 전망이 어떻습니까? 전망을 보면 시장에서는 대체로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동결할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이번에 금통위가 30일에 열리는 금통위는 올해 마지막 금통위인데요. 이번에 금리를 동결한다면 7번 연속 한은이 기준금리를 동결하는 겁니다. 네, 하는 현재 우리나라 금리가 3.5%이죠. 이번 주 목요일이죠. 그렇습니다. 금통위가 이렇게 아마도 이제 동결하겠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이유가 뭘까요? 우선은 주요국들의 금리 인상 정책이 대체로 마무리되는 환경을 고려해야 된다. 이 외부 변수를 봐야 된다라는 이야기들이 있고요. 우리 경제가 아주 좋다고 하기 어려운 상황도 고려를 해야겠습니다. 여기에 중국 경제 불안과 중동의 전쟁 같이 지금은 잠깐 쉬긴 했었습니다만 불확실성이 아직 남아있는 상황에서 금리를 올리면 국내 경기 타격 불가피하다. 이런 걱정도 내부에서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얘기들이 지난 금통위 회의로 저희가 보면서 전달드렸는데 금통위원 한 분이 정말 오랜만에 금리 완화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에서도 느낄 수가 있는 대목이죠. 그리고 이창용 한은 총재는 반대로 지난달 말에 반대는 아닙니다. 지난달 말에 올해 성장률이 잠재 성장률보다 낮기 때문에 경기 침체기로 봐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네, 약간 완화적인 발언이네요. 그렇습니다. 이것도 이 같은 맥락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 얘기만 따지면은 금리 더 올리기는 어렵지 않겠느냐라는 시장의 기대감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형성할 수가 있는데 변수는 역시 물가입니다. 물가 우려가 아직 남아있죠. 물가가 계속해서 하는 목표치만큼 내려가지 않고 3분기에 역대 최대 경신했던 가계부채가 또 늘어난다면 안 그래도 지금 걱정스러운 한은이 예상을 뒤엎는 이례적인 결정을 할 가능성 완전히 배제할 수는 또 없는 상황이긴 합니다. 네, 하지만 대체적으로는 지금 동결 쪽에 무게가 쏠려 있다 이 맞습니다. 얘기고요. 요 금통위 말고 또 주요 경제 일정 뭐가 있습니까? 우선 오늘입니다. 이 김주현 금융위원장과 금감원장, 이복현 금감원장과 이 17개 시중은행장의 간담회가 오늘 예정이 돼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그동안에 당국이 원했던 상생금융에 대한 구체안이 나올지, 구체안이 나온다면 좀 어떤 수준일지 이걸 한번 살펴볼 부분이 되겠고요. 화요일에는 2030 엑스포 개최지가 발표가 됩니다. 어디가 될 것 같습니까? 우리가 됐으면 좋겠다는 분들 많지만 부산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예, 물론 희망사항입니다. 예, 희망사항이고 중론으로만 보면은 제가 또 항상 반대 의견을 또 같이 전달드려야 되니까 사우디 리야드가 우세하다는 의견도 이제 외신에서는 좀 나오는 예,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런 중론 속에서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관련주 움직임에 사실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조금 주목을 해볼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같은 날에 11월 소비자 동향 조사 나오거든요. 거시 지표로서 중요합니다. 우리나라의 소비 심리를 짐작할 수 있는 지표죠. 한 달 전에는 1.6포인트 하락한 98.61을 기록했고요. 목요일에는 앞서 말씀드렸던 한은의 금통이 가장 중요한 지표겠지만요. 함께 나올 내년 경제 성장률 전망, 이것도 우리 경제를 짐작하는 유용할 도구가 될 전망입니다. 한은은 앞선 8월에 석 달 전보다 우리 성장률 전망치를 소폭 하향했습니다. 그래서 한은이 봤을 때 내년에 우리 성장률 전망은 2.2%인데 이거 이번에 다시 내려갈지 혹은 변함이 없을지 살펴봐야겠고요. 그런 부분들을 조금 살펴봐야 되고 나머지는 이제 11월 BSI, ESI 그러니까 우리나라 기업 경기 어떻게 되는 것도 살펴볼 부분이 되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예, 마지막 이슈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이미 지금 노인 인구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고령사회 이미 접어들었고요. OECD 국가 중에 이제 노인 빈곤 비중이 가장 높은 걸로 계속 지금 회자가 됐었죠. 노후에 적정 생활비가 369만 원이 필요하다. 예, 굉장히 많은 액수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저도 이거 보고 조금 부담이 됐었는데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의 조사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은퇴한 뒤에도 잘 살려면 한 달에 얼마 정도나 필요할까? 이거 조사를 하는 건데 필요한 돈이요. 5년 만에 꽤나 많이 늘었습니다. 이 조사 따르면 노후의 적정 생활비라는 거는 그러니까 틈틈이 여가 생활도 하고 손주 용돈도 좀 주고 뭐 이렇게 하려면 2023년 기준으로 월 369만 원 정도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야, 여기도 인플레이션 영향이 굉장히 크군요. 많이 미쳤습니다. 예, 물가가 많이 뛰었으니까요. 지난 조사 때 2018년이었는데 5년 전이었는데 이때는 적정 생활비가 253만 원 수준으로 나왔거든요. 기본적인 의식주 해결하는 데 필요한 최소 생활비도 5년 만에 67만 원 늘었습니다. 251만 원으로 추산이 됐습니다. 문제는
현재 가구 소득과 지출, 뭐 저축 여력들 이런 거 감안했을 때 뭐 연금 같은 거 포함해 가지고 노후에 우리가 실제로 조달할 수 있는 생활비가 평균적으로 월 212만 원 정도에 그쳤다는 겁니다. 격차가 크군요. 최소 생활비에 못 미치는 겁니다. 네. KB 연구에 따르면. 그래서 KB가 봤을 땐 노후에 제대로 생활을 하려면 현재 수준 대비 월 157만 원 정도의 추가 현금 흐름이 필요하다는 얘기가 됩니다. 네, 저는 개인적으로 조기 퇴직하는 게 꿈인데 지금으로서는 이제 불가능하죠. 은퇴 희망 나이, 그러니까 내가 은퇴하고 싶은 나이, 하지만 실제로 가능한 나이 굉장히 격차가 클 것 같아요. 맞습니다. 어떻습니까? 뭐 누구나 요새 파이어족이라고 해서 조기 은퇴 꿈꾸시는 분들 많은데 뭐 저도 뭐 할 수 있으면 그러고 싶은데 실제로 보면요. 근데 저희 같은 분들도 많지만 은퇴를 안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은퇴하지 않은 가구들의 열심히 일하고 계신 분들의 희망 은퇴 나이가 65세였거든요. 65세인데 하지만 실제로 은퇴하는 나이가 희망 퇴직, 그러니까 내가 퇴직하고 싶은 나이보다 10살이나 적었습니다. 55세 정도가. 어쩔 수 없이 퇴직을 할 수밖에 없는 분들이 의 평균적인 나이 55세라는 회사에서 얘기죠. 이 정도 했으면 뭐 그만하셔도 된다라고 하는 나이가 55세라는 건데 이 희망 실제 은퇴 연령이 차이가 좀 나지 않습니까? 이 차이가 나다 보니까 조사한 응답 절반이 넘는 한 52.5% 정도가 이 정도 상황이면 나는 노후를 위한 경제적 준비를 제대로 시작하지 못했다라는 걱정스러운 응답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실제로 노후 대비 경제 준비를 본격적으로 시작한 연령, 앵커께서는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아직 안 돼 있거든요. 이 노후 대비 경제 준비를 시작하는 연령도 2018년에는 44세부터 이제 준비를 하기 시작했는데 이게 5년 사이에 조금 미뤄졌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먹고 살기 힘들다는 얘기가 되는 건데 당시 보면은 2018년에 44세부터 노후를 준비하기 시작했는데 지금은 올해 기준으로 45세로 1년 정도 늦춰진 것도 이게 노후 대비를 좀 많이 잘 해야겠구나라는 생각을 갖게 하는 대목입니다. 네, 은퇴 준비는 이제 빠를수록 유리합니다, 여러분. 요 실버 산업에 관련된 어떤 업종 또 종목 이런 분석은 잠시 후에 다시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신인규 기자였습니다.